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이춘재가 10차 범행 전 청주에서 2차례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 과정에서 당시 범행에 대해 그림까지 그려가며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이춘재는 10차례의 화성 사건 외에 4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2건이 지난 1991년 청주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4건의 추가 범행 사실에 대해 이춘재가 비교적 자세히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고, 이춘재의 진술과 당시 미제 사건들을 맞춰본 결과 청주 복대동과 남주동에서 발생했던 여성 피살 사건이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1년 1월 17살이던 박모 양은 청주시 복대동 택지조성 공사장 콘크리트관 속에서 2달 뒤인 3월에는 27살 김모 씨가 남주동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9차 화성 사건과 10차 사건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화성에서 보여진 이춘재의 범행 시그니처와 마찬가지로 이 두 사건의 피해 여성 모두 양손이 묶여 있고 입은 속옷 등으로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화성 사건과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다른 용의자를 특정했고,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 또한 자신의 소행이라는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마친 윤모 씨의 변호인 측은 경찰에 과거 수사 기록과 이춘재의 자백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얼마 전 괴산의 한 농장주가 엄청난 양의 분뇨를 아랫마을로 흘려보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러자 농장주가 이번에는 문제가 된 분뇨를 퍼다가 이웃마을에 쌓아놨습니다. 때 아닌 악취와 벌레에 이웃마을까지 날립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괴산군 사리면의 한 마을. 하루 사이 마을 입구에 수십 개의 분뇨 언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양의 분뇨를 마을 입구 땅에 버려놓은 겁니다. 분뇨의 양이 양이다 보니까 잠시만 서 있어도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구나 입구에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요새 추워서 맞아. 말도 못해. 괴산군 사리면의 농장주가 아래마을로 흘려보내던 분뇨를 퍼다가 바로 이웃 마을에 쌓아놓은 겁니다. 퇴비를 갖다가 밭에다 놓으면 못 들어가게 트럭으로 막아요. 자기만 농민이고 다른 사람은 농민이 아닙니까? 퇴비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소똥이죠. 소똥.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분뇨를 쌓아놓은 땅은 농장주가 농어촌 공사에서 빌린 땅. 농어촌 공사 측은 농장주가 농사를 짓겠다고 해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이 막 진짜 이건 영농 목적이라 억울하다 하고 이거 하면은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분뇨 유출로 한 마을이 오염된 지 넉 달째. 법의 허점을 노린 꼼수로 이웃 마을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할 때 미리 진료비를 받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국립병원인 충북대병원에서 일부 환자들에게 예약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충북대병원에서 다음 진료를 예약하고 나오는 환자들.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진료비를 미리 내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2014년 진료비에 대해 2017년부터는 검사비에 대해서도 미리 비용을 받는 선납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예약 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복 진료, 투석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본인들이 원해서 매번 올 때마다 귀찮으니까 좀 본인들이 약간 편의를 위해서 좀 부탁을 하는 부분을 좀 들어주고 있는 게 있어서. 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진료비를 미리 받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더구나 환자들은 병원 측이 진료비 선납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해요. 선택 안 했지. 그냥 1년 후에 내면 되는데 뭐를 돈을. 그러다 보니 충북대병원은 선납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힌 이후에도 진료를 받지 않아 되돌려줘야 할 선납금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5년 누계가 1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이거는 좀 너무 안일하게 지금 행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앞선 2012년에도 교육부로부터 진료비 선수납 실태를 지적받아 관련자 3명이 경고 조치됐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청주 용암광장 일대가 여전히 불법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청주시는 2달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던 청주 용암광장. 20억여 원을 들여 용암광장 일원에 이 일대를 모두 일방 통행으로 바꾸고 인도를 기존보다 3배가량 넓혔습니다. 당시 청주시는 준공 이후에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로부터 2달. 하지만 지금까지 현장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도와 인도에는 여전히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고 있고 이렇게 시설물까지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2억 원이란 혈세만 쏟아부은 겁니다.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인도를 더 넓게 조성하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불법 주차 차량들이 광장을 점령한 겁니다. 제가 안쪽은 단속을 안 하고 거기 그 출입구 부분 있잖아요. 네. 지금 그쪽만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청주시는 또다시 불법 주차 방지 시설을 설치한 다음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안 없는 졸속 추진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총선 전국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과 총선 전략을 구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조국 정국이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런 사태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대처했던 만큼 각 당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통합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고 밝혔고, 한국당은 사필 규정이자 대통령의 아집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고 논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조 전 장관의 사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힌 반면, 정의당은 사퇴 결단을 지지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정치권의 화두는 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이와 맞물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던 선거법 개정과 보수발 정계 개편 문제도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나아가서 공천개혁이라는 3대 과제를 여야가 어떻게 선점하고 주도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각 당은 정책 선거, 보수 결집, 민생정책 발굴, 정치개혁 등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저마다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달 넘게 매달려온 조국 대전이 막을 내리면서 이후 전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각 당의 세판 짜기가 빠르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정당이나 후보 등은 18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광고물을 설치하고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 상징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사진 등이 있는 거리 현수막 등은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충북과 강원 지역 4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국회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충북과 강원 등지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고 생산시설 주변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본 지 오래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2016년 발의된 일명 시멘트세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전 기능에만 그쳤던 보조 배터리가 스피커와 손난로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 모든 제품이 비슷할까요? 김기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야외에서 이동하거나 여행 중에도 이런 스마트폰과 각종 전자기기를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을 때, 긴급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코드도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조 배터리의 성능은 제품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 가운데 하나인 표시 대비 실제 충전 용량은 제품별로 91%에서 69%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고 100%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도 1시간 넘게 벌어졌습니다. 배터리 수명의 경우 대부분 초기 용량 대비 94% 수준을 유지했지만 일부 제품은 수명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리버 제품의 경우 열에 노출됐을 때 15분이 못 돼 불이 붙고 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 한국 산업 표준 및 국제 표준인 RGEC 표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나타났습니다. 보조 배터리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합선이 되지 않도록 충전 케이블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이 지역 간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소득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의동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58만 8천 원으로 전국 평균의 55%에 불과했습니다. 유 의원은 집값에 비례해 받는 주택연금은 설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충북도민의 청약통장 가입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분석 결과 충북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5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3.5%포인트 낮은 것으로 충북 주택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7회 신동문 문학제가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청주 출신이자 한국의 대표적 저항 시인인 고 신동문 작가의 문학 세계를 조명하는 문학제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학제에는 신동문 청소년 문학상 시상과 강연, 축하 공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순회 모금 행사가 충주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CJB 청주방송과 충청타임즈, 사단법인 진검다리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조기령 충주시장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난방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정성을 모았습니다. 연탄과 난방료 등을 지원하는 모금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2019 충북 노인문화대축제가 오전 10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24회 농업인의 날 개회식이 오전 11시 의병광장에서 열립니다. 보은에서는 3회 보은 전국 시조경창대회가 오전 9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도내 전 지역의 기온이 10도를 밑돌며 어제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청주 9도, 충주 6도, 옥천 7도 등 5도에서 9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9도 등 19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